자, 파일은 여기 있는 거 클리핑 마스크. 음, 음. 자, 클리핑 마스크를 다운 받으시고요. 자, 포토샵으로 열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였죠?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사이트에서 자, 클리핑 마스크 파일 받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을 받으시면 자, 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자, 이미지는 총 4장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썸네일을 보시면 여기에 끝에 어떤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쵸? 여태까지 보신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쵸? 그 전에 봤던 아이는 이렇게 끝에 4개가 점이 찍혀져 있는 이게 벡터다라는 쉐입 형태로 알려주는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 보신 아이는 좀 다른 아이콘입니다. 특이한 건 그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뭐 달러 똑같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4장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옛날 이미지인데 수정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파이는 그래도 모르니까 쓱 지워놓고 자, 여기 안에다가 이 안에 화면상에 보이는 형태로 이미지가 쓱 들어가게끔 몇 장을 4장 모두 담아주시면 돼요. 뷰는 각도에 맞게끔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해보셨을 때니까 이제 풀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본은 다 카피 하셨나요? 카피 안 하셨으면 맨 처음으로 그냥 돌리세요. 네. 잘못하신 거니까. 자, 두 번째. 자, 카피했을 테니까 그건 여러분 따로 두시고, 자, 저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룹을 하겠습니다. 원본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로 쓸게요, 그냥. 아, 영어로 쓸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원본은 냅두고 따로 만들 거니까 일부러 카피했고요. 자, 얘는 그대로 잠궈 놓고 눈을 끄면 되겠죠. 자, 얘네를 진행하기 전에, 자, 눈 닫혀야 되는 거 이런 거 진행하기 전에, 일단 하나의 틀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는 사각형 쉐입틀을 이용해서 박스를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각각 끝에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T 하시고 키보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다 못하셨더라도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거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얘네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각. 자, 이 아이를 컨트롤 T 해서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각도와 내용들을 조절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하셨겠죠. 그냥 이렇게 끝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조절을 하시면서 맞추셨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를 뭐 했겠어요? 마스크 씌웠죠? 그죠? 자, 다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아이로 얘는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밑에 하나 있으니까 그대로 컨트롤 T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그대로 비율에 맞춰서 찌그러뜨려서 자, 이런 식으로 있자 있자 배치를 하고 마스크를 씌웠겠죠. 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해서
필요한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였잖아요. 자, 이건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기능입니다. 맞죠? 이대로 전부 다 진행을 하셨을 테니고. 자, 두 개는 안 할게요. 자, 이건 클리핑 마스크 기법으로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걸 하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자, 클리핑 마스크는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 있는 게 보이고 밑에 건 가려져요. 똑같아요. 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를 컨트롤 T로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얘를 각도가 조금 안 맞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컨트롤 T로 다시 조절하려고 봤더니 그전에는 이 상태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에 양쪽 끝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프레임 툴 자체가. 근데 얘는 컨트롤 T를 하니까 이 휘어진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 형태 그대로. 아까 어땠어요? 자, 두 개 합칠게요. 자, 아까는 단순 이미지 이 형태였기 때문에 끝에 없죠. 아무것도. 컨트롤 T를 하고 각도 돌리고 조절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서 정면 형태로 틀이 짜여졌다면 방금 전에 이 아이는 컨트롤 T로 똑같이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는 거죠. 자, 제가 미리 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건 뭐지? 왜 이렇지? 정도만 고민하시면 됐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만드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자, 틀 아까처럼 빈 레이어에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빈 레이어에다가 쉐입으로 그릴 건데요. 이번엔 이 스마트폰이 정면으로 보였을 때 상태로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약 정면을 보면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겠죠. 조금 뭐 늘리시든지 줄이시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레이어에서 글씨가 있는 부위가 아니라 없는 쪽에다가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를 거고요. 여기에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누를 겁니다. 언제 누른다고요? 정면. 평면 딱 있는 상태들. 하나도 기울어지지 않고. 이거 메모하세요. 정면인 상태일 때 스마트 오브젝트를 누를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누르면 아까 전에 오리지널 파일 사진 원본 이미지 봤던 것처럼 썸네일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자, 똑같이 표시 떴죠? 이제 저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각도에 맞게끔 각 모서리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됐죠? 스마트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돌렸어요. 돌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몇 번 얘기해요.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볼게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아까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걸기 전에 이 아이를 만든 다음에 컨트롤 키 이용해서 컨트롤 T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스마트 오브젝트 안 한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누르면 띵. 어때요? 전체로 잡히죠? 하나 더. 스마트 오브젝트 안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서 자, 빈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자, 오른 버튼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화 됐고요. 컨트롤 T 눌러볼게요. 아까랑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똑같이 그냥 영역 크게 있는 거 똑같습니다.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정면인 상태에서 한다. 그럼 스마트 오브젝트의 기능이 이건가? 아니에요. 이건 보조 기능일 뿐이에요. 주 기능은 이게 아닙니다. 주 기능은 이겁니다. 썸네일을 스마트 오브젝트 처리한 이 아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뜨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창이 하나 뜹니다. 확장자 이름은 PSB예요. 포토샵 빅 파일로 쓰기도 하지만 별도의 어떤 특이한 기능들은 다 이렇게 PSB로 저장이 됩니다.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따로 저장해서 링크를 걸 수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쓰는 포토샵 파일에다가 내장되어서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이거 뭘 하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엔 창이 떠요. 이후엔 안 뜨지만 그러면 더블 클릭했더니 아까 정면 상태 딱 있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대로. 레이어를 보시면 별도의 레이어는 없습니다. 걸어놨던 그 아이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지금부터 주 기능을 보여드립니다. 오리지널에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그대로 가져가서 넣어주겠습니다. 안 보이죠 지금? 원본에서는. 자, 원래 있던 곳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더블 클릭해서 별도의 창에 뜬 곳에다가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 누를게요. 어디에 저장되느냐? 원래 있던 이 파일 내부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전 한 번도 기울인 적이 없는데 알아서 기울여서 들어갑니다. 이거 뭐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다른 이미지 3개를 한꺼번에 가져가 보죠. 다 갖고 왔어요. 설마 얘도 될까? 저장하고 돌아가서 보면 바뀌었죠? 에이, 얘는 안 되겠지. 비율 맞춰놓고 저장하고 돌아가서 보면 다른 것도 띄워놓고 저장하고 돌아가서 보면 안 쓰는 건 눈을 꺼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지우던가 정확하게는. 저장하시고 돌아가서 보면 알아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스마트 오브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원본 이미지를 현재 보고 있는 파일 아니라 별도로 다른 곳에다 담아서 보이는 부분, 내가 보이고자 하는 부분만 어떤 영역을 휜다던가 뭔가 어떤 가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정말 또 다른 핵심 기술은 뭐냐?
요거를 제가 컨트롤 J 카피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두 개가 됐죠? 하나를 사이즈 조절합니다. 또 하나는 자, 한 번 더 조절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일부러 두 개를 놨어요. 이게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비율에 맞게끔 좀 더 조절하고. 그럼 이전에는 사진이 2장이니까 2장을 따로따로 컨트롤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둘 다 같은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죠. 같은 원본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레이어만 잡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돌아가요. 원래 있던 그 이미지 정면 상태로. 그때 내가 원하는 것만 띄워놓고 그대로 저장만 하시면 닫아볼게요. 같이 바뀌어요. 같이 바뀝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히 파일을 따로 분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 스마트 오브젝트 처리된 아이를 새롭게 우리 컨트롤 J 하듯이 카피해서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new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앞에 new라는 글자가 붙어요. new new라는 글자가 하나 붙어버리면 방금 전에 컨트롤 J 단순하게 카피했을 때는 같은 곳을 가리키잖아요. 얘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예 분리가 돼요. 기능 자체가. 따로 붙습니다. 자, 이렇게 new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 상황, 이걸 흔히 뭐라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성자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왜 굳이 제가 한글로 말하냐면 코딩에 이 용어가 있죠. 생성자 함수라고. 그 기능 그대로 그래픽에 갖다 넣은 거예요. 개념이 100% 똑같아요. 네. 코딩으로 생성자 함수 만들겠습니다. 생성자 처리할게요 라고 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여러분 저번에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 생성자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굉장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 포토샵에서 이 기능 보고 아 이거랑 그거랑 같은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new라고 하는 기능은 있던 원래의 기능을 뭐 하는 거다?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다. 똑같은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완전히 다른 아이로 분리시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이의 근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기본 최초의 설계는 어때요? 다 다른가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S21을 샀다 쳤을 때 다 똑같은 설계일 거 아니에요. 설계 도면 자체는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자 하나 만든 거를 자, 그냥 만들어냅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최초에는 컨트롤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똑같이 심어주고 한 군데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게끔 뭔가 처리를 만들잖아요. 네. 자, 요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예요. 그래서 원본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라 라고 수정을 하면 이 다른 아이들도 일괄적으로 같이 변형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유주가 이거 내가 살게요 해가지고 내가 이 시스템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원본하고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오죠. 한 군데서 컨트롤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거 고치는 순간 따로 같이 변경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존재를 아예 기본 시스템은 똑같은데 그거를 내 거라고 아예 주인이 바꿔버린 형상을 바꿔버리는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생성자 처리하는 거예요. 생성자.
원본하고는 기본은 똑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떨어져서 새롭게 가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소유주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럼 이것도 다른 사람이 쓰겠다. 새로운 소유주를 만들겠다. 생성자 처리하겠다. 아까 포토샵식으로 한다면 new. 이것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new. 이것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new. 또는 생성자. 이 개념이죠. 자,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위치 북마카에 딱 붙여 놓으세요. 코딩할 때 한 번 또 설명합니다. 자, 됐으면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아이를 보셨는데, 자, 간단하게 형제 방법을 보셨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이는 샘플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죠. 자, 자료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으신 포토샵 템플릿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로고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정면으로 있는 그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템플릿이라고 안 하고 다른 단어로 검색해 볼게요. PSD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고라고 쓰고 일부러 PSD라고 검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원더라고 하는 요 이미지가 어때요? 약간 크롬처럼 유리창에 비춰진 것처럼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매번 이거를 저렇게 효과를 그림자 넣고 뭘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연습 삼아. 하지만 실무에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저희 샘플입니다 보여드린 용도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면 로고를 더 이쁘게 만드세요 라고 합니다. 자, 할 줄은 알아야겠지만 서로 응용하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된다. 겸사 파일 이미 무료라고 대놓고 써있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와서 받아보겠습니다. 유료인데? 프리픽은 원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자. 프리픽 다운로드 안 보이지? 왜? 뚜두두두두두. 다운로드 일단 눌러볼게요. 프리미엄 왜 가입하라 그러지? 자, 눌러보면 말고, 자, 안되겠다. 무료로 받을게요. 프리 로고 PSD. 그럼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저거는 있는 거를 저기에서, 자, 다른 쪽에서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라고 버튼 눌렀고요. 자, 10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자, 받아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군요. 네, 다운로드. 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파일은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닫고요. 압축을 열어보시면 JPG 파일과 PSD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했던 스틸 이미지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걸로. 자, 압축을 풀어서 자,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로고 PSD 파일이 있고요. 그대로 별도로 열었습니다. 자, 여기 크레이트 알리슨가 뭔가 해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뭐 종이 뒤에 이미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피 뭐 플레이스홀더라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보이는 것 말고도 여러 개 이미지가 있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위에 메인 위에 거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샘플로 여기다 하시라고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 사람이 되게 친절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요 자리가 지금 제로로 돼 있잖아요. 요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쓰시라고. 대신에 여기는 요 이미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제공해 놓은 거예요. 네, 쉽게. 근데 사실 이걸 할 바에는 저는 오퍼시티를 쓰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밑에 똑같이 다 가공해 놓은 건데 안 보이게 할 거라면 그 얘를 오퍼시티를 쓰겠어요. 오퍼시티랑 필이랑 기능이 좀 다릅니다. 일부러 뭐 요거 자체에다가 효과는 주고 얘를 투명하게 한 거라면 이렇게 일부러 한 거라면 뭐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이 아이를 더블 클릭 했더니 정면에 로고 파일 그대로 나오죠. 더 웃긴 건 들어왔더니 하나 또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에다 스마트 오브젝트 또 걸 수 있나? 네, 가능해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건 상황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또 걸 수 있고요. 거기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또 걸 수 있어요. 몇 번이든 가능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스마트 오브젝트 걸려있는 이 안에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자, 얘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갑자기 일러스트레이터 열립니다. 제 거는. 왜? 아까 그 아이의 스마트 오브젝트는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즉 일러스트레이터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열었더니 어차피 서체는 바꿀 거고 모양은 다르게 할 거니까 뜨죠? 당장은 정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거 이렇게 아트보드 안에 담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바꿀 거야. 색깔 나 이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역시 남자는 핑크지 해가지고 바꾸고 그럴 수 있잖아요. RGB구나. 자, RGB로 바꾸고 로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느낌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더 많이 가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장 버튼 누를게요. 일러스트입니다. 그럼 뭔가 이게 뜰 거고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포토샵 돌아가서 보면 바뀐 그대로 있고요. 바뀐 대로 적용이 됐죠? 요거 그대로 저장을 누르고 닫으면 바뀐 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